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재벌을 바꾸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벌에 빠질 수 없는 패널 분이시죠, 조현성 예. 이거 교수님 아까 모셨습니다. 했잖아요. 네, 빨리.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슈는 예. 저기 반도체 재벌 대기업의 예. 초과 이윤이라고 해야 초과이윤, 될까요? 예, 이거 그런 문제입니다.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큰 틀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그 시황 업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업앤다운이 좀 있죠. 근데 지금 AI 대전환기라고 하는 그 특이점하고 맞물려 가지고 단기간 안에 여기서 말하는 단기간은 한 1년, 2년 정도죠. 그 길게 봤더니 그 정도 단기간인데 엄청난 게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있었고 공급이 이거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뭐 벌써 뭐 올해 뭐 내년 것까지 전부 다 뭐 완판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런 그 AI의 대전환으로 촉발된 수요를 이제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막대한 이윤이 창출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사실은 뭐 정부나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세제 지원,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연구개발 지원, 교육 시스템,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나타난 성과로 이해를 해야 돼. 물론 그 가운데는 당사자 기업의 활동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영향도 크고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시민사회 쪽에서는 그거 이전에 정부가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또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좀 뭐 고려 감안을 이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그 반도체 산업의 대표적인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성격 같은 것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많은 그 국민의 역량이 투입된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의 재분배 논의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빼앗는 것 아닌가라는 또 시민분들 걱정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그 뭐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제 네, 한번 그런 얘기를 해프닝도 했다가 있었고, 이제 네. 뭐 이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이제 내일도 또 시민단체 주관으로 해갖고 초과이윤 공유제에 대한 이제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군데서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민단체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민주화 관련돼 가지고 했던 그 시민단체들은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반도체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럼 주가로 치게 되면 예전에 뭐 작년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뭐 이럴 네. 때는 그때도 정부는 여전히 그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봤기 때문에 상당한 뭐 세액 공제도 적지 않은 세액 공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해줬어요. 사실은 이게 규제에서 이제 특례를 준 거죠. 근데 업황이 회복되니까 그 결과 또 AI라고 하는 특이점하고 맞물려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이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이익을 통해 가지고 뭐 양질의 뭐 청년 일자리가 막 진짜 눈에 띌 정도로 뭐 늘어났다거나 중소협력업체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상황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개선이 됐다거나 혹은 뭐 이게 지역 경제로 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보였고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한 뭐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잘 지금 눈에 띄게 도드라지지 못한 부분이 있죠. 네, 이런 네. 부분은 조금 그 뭐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렇게 이제 거칠게 추산을 해봐도 수년간 사실은 뭐 수십조에 해당하는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이제 네, 지원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다는 네. 겁니다만은 근데 이런 부분의 결과로 물론 뭐 지금 만들어진 이윤이 뭐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이것도 뭐 네. 확실하게 그렇게 해라 말아라라고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그 초과 이윤이 나오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노사 간에 그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고 또 심지어 노노 간에 갈등을 네. 벌이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뭐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예예예. 지금 말씀 주신 예예. 것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제 막대한 뭐 조세 지출, 공적 자원 지원 등이 있었던 게 또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예, 그러한 예,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고용 확대나 협력업체 상생, 기술 생태계 강화 같은 것 어떤 그런 좋은 방향으로의 그 전환이 있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좀 선순환 구조로 있겠다. 갔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네, 네, 문제고 그 결과로 이제 이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도 성과급이지만 이게 사내보유금도 어마어마할 거란 유보금도 어마어마할 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네, 이제 네, 당연히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유보금을 확충하거나 뭐 주주 환원은 뭐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은 여기에만 너무 네, 부담을 하게 네. 되면은 사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체계라고 하는 건 다 국민의 조세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거는 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심각하게 고려를 해라.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으면은 그게 뭐 정부가 무슨 뭐 영리 기업도 아니고 다 그때도 정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건 다 세금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가 특정 네, 재벌 그 반도체 기업들에만 집중하는 결과 네. 뭐 이것이 과연 전체적인 경제의 형평성을 봤을 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사실 지금 이번 사태가 갖는 큰 틀에서의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좀 최근 이 사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 되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있습니다. 주가 되고 그럼 그 있죠. 사안에 예.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어젠가요? 어제 네, 법원의 그렇죠. 판단도 예, 있었던 예,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예, 어떤 예. 가처분 신청도 있었던 예, 것 예.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측이죠. 그 노조를 상대로 해갖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거를 이제 인용을 했어요. 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에서 네, 이제 네. 인용을 했는데 결정문에 따른 결정문을 좀 보면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방제 시설과 배기, 배수 시설, 화학 물질 공급 시설, 전력 공급 시설 등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시설을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로 보고 쟁의 기간에도 평소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기간, 운영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어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일단 노축도 이거는 뭐 법원 판단 존중한다고 아, 네, 했고 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파업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파업을 하는 거죠. 이게 부분 네, 네. 인용이 된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노총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뭐 저희가 심도 있게 들은 바는 아니지만 사실은 네. 그 양대 노총도 그렇고 이게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판결을 마냥 환영할 수는 없어요. 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지금 뭐 삼전 노조가 뭐 그렇죠. 수익금 뭐 달라 뭐 네, 이래갖고 이제 원칙적인 국민적으로 관점에서 뭐 봤을 때. 네.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노동자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이게 파업에 대한 파업권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민감하다 그래고 물론 뭐 일부만 한 거고 이게 안전보호 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맞다 그러다 그런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뭐 긴급 조정권? 네, 지금 뭐 그거는 사실은 뭐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한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노동관계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예전에 노동법이라고도 그랬었는데 예, 거기에 예. 이제 긴급조정권이라고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까지 수십 년간에 한 네다섯 번 정도 발동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좀 고민되고 있다라는 거 예, 보면 좀 이 사태가 또 어떤 그 노사 문제나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좀 되게 심각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수 뭔가 있을 것 좀 같습니다. 민감한 주제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저기 양대노총에서도 뭐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초과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을 건지 본인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불편한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네. 그거를 뭐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하고 쉽게 말하면 노동자 권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 위축시키는 네. 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로 우리가 봐. 이건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겁니다. 네, 분리해서 네, 생각을 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계 안에서도 굉장히 좀 갈등이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삼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법인세 못 냈던 시절에 막 그런 거 감면도 좀 해주고 뭐 2월 결손 공제 등으로 세금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결과 물론 그 결과로 이렇게 뭐 된 건 막대한 아니고. 이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직선적인 관계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AI 그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이점을 겪으면서 수요가 네. 커진 거죠. 거기에 잘 대응한 건 맞지만 어쨌든 그것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그 혜택을 본 것도 있죠. 네, 네. 물질적으로. 그럼 뭐 그런 거 정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초과 이윤 공유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뭐랄까 뭐 사측도 그렇고 노측도 그렇고 이건 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모르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 나눴던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조정권의 문제는 또 노조의 권리이기도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또 잘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 같은 이제
그 이익적인 측면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공공성의 균형을 위한 어떤 국가적 그렇죠, 배분 논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다라는 예, 것도 예, 예. 그렇게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